8.8번부터 보시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데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죠? 116. x에 대한 2차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거는 너네한테 강요하진 않을게요. 저는 1차식, 2차식 상수항을 좀 나눠서 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썼냐면 x제곱, x제곱 따로 2k 더하기 1의 x 1차식 따로 상수항도 괄호를 좀 치는 연습을 했으면 그냥 좋겠다는 거거든요. 안 해도 돼요. 얘 하는 게 난 편하다. 난 편하다 이건.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식이 있을까? 첫 번째 풀이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첫 번째 풀이가 뭘까요?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뭐예요? 는 0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어떻게 네모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맞지? 그럼 사실 중근간 나서랑 똑같잖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그럼 판별식의 는 0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함수가 있어요. 왜?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그럼 내가 얘를 직접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예요. 바꾼 다음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형으로 만들었어. 집중해야 돼. 저 새끼 시작하자마자 미안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우리 뭐가 생겨? 무슨 방정식이 생길까? 무슨 방정식? 무슨 방정식? 완전 제곱식으로 2차 함수를 바꿨어. 무조건 뭐가 생겨요? 한 글자가 생기거든요. 한 글자가 생기거든요. 축이 생기죠. 축이 생기지. 그럼 그 축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힌트는요. 축의 방정식을 찾자예요. 사실상. 일단 두 가지로 다 풀어줄게. 힘내봐. 벌써부터. 일단 판별식을 써주시면 얘는 1차식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1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 곱한 다음 음수를 곱하면 되죠. 맞니?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걸 풀어주면 b제곱은 2k 더하기 1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2k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고요. c는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됩니다. 맞아요?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에 그냥 4 분배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얘랑 얘는 8k가 돼요.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k가 8분의 1이면 다시 k가 8분의 1이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그럼 답은 8분의 1이겠지. 이제 할게요. 두 번째. 긴장해봐. 아니 긴장이래. 집중해봐. 이 녀석을 x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0인데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뭐예요? 양수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는 될 거야. 축의 방정식은 최고차 함계수를 2배를 하고 나서 얘를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의 2분의 맞니? 얘는 2k 더하기 1로 써줄 거예요. 맞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을 쓴 상태로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예요. x 마이너스에 2에 2k 더하기 1의 괄호의 제곱이라고 쓴 거야. 괜찮니? 이거를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이 나와요. 다시 얘를 전개하면 이 노란색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나오지. 있어. 얘 플러스네? 그럼 여기 플러스 쓸게 그냥.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얘 곱하기 얘를 몇 번 해? 2번 하지. 그럼 어떻게 돼? 2k 더하기 1에 x 나오지. 얘 전개하면 이런 거예요.
얘는 x제곱 더하기 2배니까 얘는 2k 더하기 1의 x에다가 2의 2k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나오는 거지. 식을 봤을 때 얘는 있던 거야. 얘도 있던 거예요. 얘가 없던 거죠. 없던 거지. 없던 걸 넣어줬지. 없던 걸 플러스 넣어준 거지.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다시. 그럼 이 식에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2에 2k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에다가 없던 거 빼주면 되죠. 맞니? 그러면 빼기 2에 2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원래 있던 이 녀석을 다시 써주면 돼요. 힘내. 그러면 얘가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근데 이 전체 식이 얘들아 이거를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익숙해지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얘 완전 제곱 하려면 0이 돼야 돼요. 이해했어?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안 어렵죠? 힘내. 이해했어? 얘들아 할 줄 아셔야 돼요. 과한 걸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야. 해야 될 걸 마땅히 알려주는 거예요. 돼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판별식 써도 되고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얘가 0에서 접했다. x축과 접했다. 라고 판단해도 돼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일로 갈까? 일로 가겠죠. 너네가 싫은 건 다른 애도 싫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돼요? 넘어가서 우리 238번 할 거거든요. 238번 시간 6분 줄 겁니다. 시작. 일단 저 지금 샵 달린 거 필기해 놓을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닮음을 이용하고 싶으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각이랑 길이 표시를 너네가 스스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표시, 길이 표시는 무조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지수 잡으셔야 돼요. 다 잡은 것 같더라고요. 돼요? 그리고 이제 직선 위의 세 점은 닮음을 가져온다는 건데 이건 들어보세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점세가 있어. 맞니? 내가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축에다가 이렇게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하나 내렸어. 괜찮니? 내가 이렇게 잘랐어. 내가 여기 각을 몇 도라고 둘까? 동그라미라고 둘게요. 괜찮니? 그럼 여기를 x라고 둘게.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은 직각에다가 동그라미 x지. 크게 봤을 때 여기도 직각이죠. 그럼 얘 뭐야? 얘 x죠. 그럼 이걸 또 잘랐어. 뭐야? 동그라미죠. 이거를 내가 연장시켜도 무슨 람이야? 동그라미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각 표시를 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하면 안 보여요. 다시 안 하면 안 보여. 너네가 이거 닮음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 풀다가 까먹어요. 왜? 표시 안 해서. 돼요? 그러니까 각 표시 길이 표시라는 건 사실상 닮음을 쓸 때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억이 안 나도 다 써야 돼요. 괜찮니? 해봅시다. 선생님 저딴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면 지금 일직선 위에 세 점 있죠? 맞니? 그럼 내가 어떻게 둘 거냐면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두면 여긴 x가 되지 않을까? 괜찮니? 선생님 여기 직각이죠? 여기 뭐예요? 동그라미. 여기 무슨 스? x. 근데 봐봐.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몇 도야? 90도지. 맞니? 여기 x. 엄마? 여기 직각.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각 표시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해야지만 닮음이 보여요. 괜찮니?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AP의 길인가요? AP의 길이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뭐라 둘까? X라 둘까? A라 둘까? 뭐라 뒀어? 너 X? X라 둘게요. 얘들아 길이를 너가 썼어. 이걸 뭐라 해요? 우리 지금 미지수를 잡았다고 해요. 길이 표시를 내가 하나 했죠. 아 선생님 길이 표시 어떻게 해요? 남은 길이까지 쓰셔야지. 이만큼 길이 뭐야? 2-x라고 쓰는 거야. 괜찮니? 돼요? 선생님 근데 봐봐. 우리 이 닮음 할 때 이 동그라미에 대한 직각삼각형에서 뭐 나와요? 삼각비 나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지. 기울기 관련은 무조건 탄젠트예요. 여기가 괜찮니? 봐봐. 지금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올게 한번. 여기 동그라미 x의 직각이야. 괜찮니?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탄젠트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동그라미 몇 대면? 4대 2죠. 맞니? 4대 2는 사실상 2분의 1이죠. 비율은 일정하지 않을까? 몇 대 몇? 2대 1이죠. 몇 대 몇? 2대 1이지. 너 x 아니야? 아니? 너 2x네? 괜찮니? 너 2x 아니야? 그럼 얘 몇이야? 4-2x지. 몇 대면? 얘? 2-x 맞네? 다 닮음이 쓰겠다는 거지. 그럼 난 모든 도형을 다 뭐로 쓴 거야? x로 바꾼 거지. 할만하죠 아직? 이제 뭐 안 썼어 우리? 넓이 안 썼죠? 넓이 안 썼지. 그러고 나서 APOC 이 넓이의 합과 QOQC 이 넓이의 합이 3이래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해서 3이라는 거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야? AP가 BP보다 작대요. AP가 BP보다 작대요. 다시 AP가 BP보다 작대요. 쓰셔야 되지 않을까? X가 누구보다 작다? 2-X보다 작다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겠지. 이런 거 다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모두 붙어야 돼요? X는 길이죠. 이런 거 다 쓰셔야 돼요. 이해했어? 지워 되니? 해볼게 이제. 선생님 넓이 구해볼게요. 얘는 X잖아. 이거 곱하기 얘 아니야? 왜? 얘가 4-2X죠.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로 4-2의 X 곱하기 X 더하기 2X 곱하기 2-X죠. 맞니? 2X 곱하기 2-X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전개해 주시면 얘는 4의 X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3이다죠. 돼요? 다 넘길게. 다 넘기면 얘가 4X 제곱 마이너스 8의 X 더하기 3은 0이죠. 괜찮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2, 2, 1, 3, 마이너스 6, 2 되니? 그럼 X 값이 누구라는 거야? 2분의 1과 2분의 3이라는 거야. 너네 이거 안 잡았으면 둘 중에 찍을 거야? 누구야? 얘죠. 답이 몇이에요? 3번입니다. 할만하죠? 필기. K에 관계없이란 말은요, 항등식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K겠지. K에 관계없으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개념이 뭐였죠? 누구에 상관없이 K에다가 K에다 1억을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되고요.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요. K에다 20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K에다 어떤 걸 넣어도 성립을 해야 돼. 맞니? 그럼 X랑 A랑 B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질문, 항등식 표현 뭐 있어? 뭐뭐에 관계없이 말고 정확하게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임의, 임, 의, 의. 그냥 무작위 추출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무작위로 내가 막 뽑았을 때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두 번째는 뭐야? 그치, 모든 얘들아 이거 다 세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실수라는 뜻도 항등식의 일부라는 소리야. 항등식의 뜻이에요. 되니?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K, X는 2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대. 그럼 2를 대입하면 되지. 맞니? 2를 대입해 주면요, 얘는 8 더하기 2의 A의 K 더하기 2의 A 더하기 B의 K 마이너스 3B는 0을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써.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항등식 문자로 묶어야 돼. 2차면 2차, 1차 1차, 상수는 상수끼리. 그럼 지금 K에 대한 1차밖에 없으니까 K로만 묶으면 되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 K로 묶었어요. 그럼 여기에 2A가 그대로 들어오죠. 여기는 플러스 B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괜찮니? 이거 뭔가 A 같네? 괜찮죠?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쓰시면 돼요. 상수는 8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3b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겠지. 맞니? 그럼 선생님 2a는 마이너스 b고요. 얘는요 8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3b가 0인데 2a가 누구래? 마이너스 a래요. 그럼 얘가 미안 마이너스 b니까 8 마이너스 4b가 0이고 b는 2겠지. 선생님 b가 2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상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니? 그냥 이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 내가 어떤 식을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는 0인데 이거를 이거래. 얘 몇 차식? 2차식이지. 질문.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실근만 되니 허근만 되니? 만 된다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근의 관계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근이라는 건 전에도 얘기했잖아. 근이라는 건 실근과 허근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근이라는 건 실근과 허근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근끼리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 허근끼리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여기서 실근만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허근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실근과 허근 상관없이. 맞니? 그렇게 썼을 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요? A에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b랑 같은 거지. 다시 선생님 여기서 이거를 전개해버리면 얘가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인데 이 식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위치에 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다는 거지. 맞니? 그랬더니 얘를 이항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니? 얘도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c라는 거니까 여기서 쓸까?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라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3번에다가 별표를 칠 건데 그럼 이번에는 두근의 차에다가는 뭐라 쓴 거야? 절대값을 썼죠. 선생님 두근의 차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요. 왜 절대값 쓰니? 두근의 차예요. 왜 절대값 써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왜 알파 빼기 베타를 절대값 씌울까요? 두근의 차인데. 두근의 차일 때 왜 절대값 쓸까? 잘 생각해봐. 왜 절대값 쓰니? 우리 절대값 개념 했었어요. 절대값 개념의 기본적인 건 뭐였어? 거리지. 여기부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물어보는 거예요. 두근의 차는. 이해했어? 두근의 차를 물어봤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 만큼 나오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두근의 차에 대한 거리 개념이라 쓸게. 거리 개념. 절대값 위에다 써도 됩니다. 거리 개념. 이게 지금 좀 흘려들으셔도 되거든요. 흘려들으셔도 되는데 차함수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차함수란 개념을. 혹시 차함수란 개념 들어본 적 있니?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차함수란 개념 배운 적 있어요? 기술쌤이랑 때 안 배웠어? 이런 거거든요. 차함수는요, 이 차함수의 차가 무슨 차일 것 같아? 쉽게 생각해봐. 차함수의 차가 무슨 차일 것 같아요? 빼기예요. 함수 뺐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에서 함수를 뺀 함수를 얘기해요. 좀 생각하면 좋은 게, 함수에서 함수를 빼면요, 그냥 새로운 함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건데, 뉴 함수가 등장한다 라는 생각을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고, 됐어? 2x랑 만나는 함수가 있대요. 이걸 만나는 근을 찾으래. 괜찮니? 다시 x제곱 더하기 1과 2x가 만나는 근을 찾으래요. 혹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로 그리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렇게 쓸게. 차함수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파악이지만 이 파악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할 거야? 천천히 들어봐. 해볼게. 내가 이 녀석을 f라고 두면, 괜찮니? ex를 내가 g라고 둘게요. 이름 붙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너네 마음대로 붙여도 돼. 그럼 이 어떻게 바뀌어? f는 g랑 만나는 x값 찾으라는 거랑 똑같지. 맞아? 근데 내가 이 g를 넘겨도 상관없죠. 선생님, 그럼 얘가 f 빼기 g라는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래. 얘다 질문. 2차에서 1차를 뺐어. 몇 차야? 2차지. 3차에서 2차를 뺐어. 몇 차야? 3차지. 최고차 한계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최고차 한계수가 안 바뀌었다는 건 뭐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개형이에요. 그 함수의 개형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f에서 g를 뺐어. 그럼 내가 그냥 이거 이양한 거지 사실상.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처럼 보여? 완전 제곱처럼 보이지? 얘?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2x랑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접하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랑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알아? 지금 흘려들어도 돼요. 지금 이걸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f잖아. 맞지? 이 2x라는 게 g예요. f에서 g라는 함수를 뺐더니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됐지. 얘는 사실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게 f 빼기 g라고 쓰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f 빼기 g는 x 마이너스 1이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했을 때 f의 g를 빼죠. f의 g를 빼지. 이런 소리예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파란 색깔들이 이 함수값들의 차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돼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1차 함수가 뭐처럼 보여? 지금 x축처럼 보이죠? 이로 넘어왔을 때 얘를 지금 내가 이렇게 넘긴 거잖아. 이렇게 넘긴 거잖아. 이 상태를 내가 이렇게 돌린 거잖아. 여기 축을 그냥 툭 쳤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건데 지금은 이걸 한 번 이해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이 두 군의 차 할 때 꽤 헷갈릴 때가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거든요. 뭐냐면, 저 두 군의 차라는 건 누구 차이야? x값 차이예요. 다시, 저 두 군의 차라는 건 x값 차이입니다. x 좌표의 차이야. 두 군의 차를 쓸게요. x 좌표의 차이라고 쓸게요.
두근의 차에다가 x 좌표의 차이라 쓸게요.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6, 6, 5, 6 이렇게 있어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괜찮니? 실제 문제요. x제곱 더하기 6과 x가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난다는 소리는 실근을 갖는다는 거지. 만났으니까 만나면 실근 가져요. 그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시작. 풀어보세요. 일단 그럼 승민이 한번 찍어봐. 1, 4, 5 중에 찍어봐 한번. 3번? 모르겠어? 아니야, 한번 찍어봐. 찍기라도 해봐. 시험장에서 찍어야 할 거 아니야, 틀려도. 3번? 5번? 3번? 3번은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죠. 답은 1번이거든요. 오, 선생님 왜 1번이에요? 라고 하면 아마 너네가 당연히 이거를 빼가지고 인수분해 하셨겠지. 그럼 너무 웃기게 마이너스 2랑 3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거리차는 5죠. 선지에 5번이 딱 있네? 하고 찍는 거야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봐봐. 봐봐. 아까 내가 강조했죠. 두근의 차는 x좌표 차라고.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되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야. 맞니? 여기가 3이야. 왜 3이야? 아까 인수분해 때문에. 이 녀석을 넘겨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란 말이야. x를 넘겼을 때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x값은 3과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래서 너네가 인수분해 잘했어요. 이 거리가 지금 5라는 거지. 뭐가 틀린지 알겠어? 너네가 구하는 거 뭔데? 얘 아니야? 이해했어? 너네가 구한 건 저 파란색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구한 건 뭐야? 노란색 길이죠. 구해야 하는 건 파란색인데 구한 건 노란색이라고요. 뭐가 잘못된 줄 알겠니? 이해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얘는 3, 3이야. 그럼 이 PQ 길이를 구하려면 니네 뭐 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써야 돼요. X값 차를 찾죠. 그 Y값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냥 얘에서 얘 빼주면 되죠.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특징은요. 특수각이 있습니다. 몇 대면? 특수각은 앞으로 제가 강조 많이 할 거니까 봐주시면 돼요. 몇 대 몇이야? 45도? 1대 1대 루트 2죠. 얘 기울기 몇이야? 1이죠. 맞니? 선생님 나 아직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하시면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3,3이죠. 마이너스 2,2지. 여기에 y는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얘는 y는 3 아니야? 이만큼 차이 뭐예요? 5예요. 5, 5, 5 루트 2.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처음 보는 애들 많이 틀리거든요. 왜? x좌표 차를 구해요. 얘랑 얘를 구하다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돼요? 특히 차함수 하면서 이걸 왜 알려줬냐면 애들이 차함수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해요. 임주접이 임주접이 하면 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이거 빼래. 그럼 어떻게 된대?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너네가 차함수 쓰는 건 무조건 다 x만 쓰겠다는 거예요. y는 안 써요. 다시 차함수를 썼을 때는 다 x로만 계산하잖아. x 좌표만 보잖아. 얘는 그냥 x 좌표가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얘는 x 좌표가 3이란 소리예요. y 좌표? 몰라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찾아야지.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차함수 쓰는 이유가 뭐라고? 인수분해 때문에 쓰는 거야.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너네가 했잖아. 뺐더니 인수분해가 너무 편해졌어요. 얘 자체는 인수분해 딱히 안 돼요. 얘도 안 되잖아.
넘기는 순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잡혀버리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근데 PQ는 이 상황이에요. 너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와요. 내요. 안 내겠니? 낚이는 애도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거 낚이는 아이들 특징이 그거예요. 급하게 풀거나 이거 개쉽네 하고 대충 풀거나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니? 그냥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차함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차함수를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되니?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두 수의 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3번 2차 식의 인수 분해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얘들아, 켤레근 왜 생겨요? 켤레근 왜 생기니? 근이 언제 생겨? 근은 너네 언제 생겨?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그럼 근 언제 생겨요? 근의 방정식이 없죠. 근의 공식에서 나오죠. 근의 공식에서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 그래서 루트 앞에 풀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켤레는 무조건 근의 공식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9번을 보면 제가 짝수 번호만 해드릴게요. 짝수 번호만. 필수 9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뭘까? 첫 번째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예요. 괜찮니?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가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2번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래. 우리 뭐 알아야 될까? 곱셈 정리를 아셔야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의 베타의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거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실 거고요. 4번은요.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인데 선생님 얘 딱히 뭐가 안 나와 있죠. 뭐 하시면 돼요? 통분해야 돼요. 얘들아, 분수 나오면 통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통분 안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럼 얘는 통분해주면 이렇게 엄마 미안해. 이렇게인데 맞니? 얘를 좀 묶어서 계산해주면 2의 알파의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뭐 하시면 돼요? 각각 대입 하시면 답이 나와요. 괜찮니?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245번 해보겠습니다. 245번.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4는 0인데 이 형태는 생각보다 뭐해? 닮아있죠. 그럼 내가 얘를 제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는 0이죠. 맞니? 맞아. 선생님,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건 얘잖아. 얘 넘기면 되죠. 얘 뭐가 돼요? 알파가 되죠. 끝. 그럼 얘 뭐가 되니? 선생님 봤더니 알파분의 베타가 돼요. 야, 그럼 베타 제곱을 대입했을 땐 누가 나오겠어? 베타가 나오겠지. 이해했니? 그럼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니까 계산해주면 끝나죠. 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바뀌지. 이해하셨어? 선생님,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이제 쓸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입니다. 맞니? 그럼 답은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4예요.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이거예요. 통분 아니야? 뭔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주어진 식이랑 비슷해. 대입해야 돼요. 알겠니? 얘는 그냥 우리가 있는 걸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거든요. 그 두 번째 식에서의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이 한 덩어리로 쓰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근을 누구로 쓰겠다는 거야? A죠. 근을 A로 쓰겠다는 거고 근을 B로 쓰겠다는 거죠. 맞니? 선생님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거야? 알파 더하기 1이라는 거고요. 알파 맞니? A니? A네? A 더하기 1이라는 거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B가 1이죠. 아, 선생님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B는 1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고하면 A 곱하기 B는 2니까 1 곱하기 2가 된다. 아, A는 2다. 끝. A는 2, B는 1. 그냥 덩어리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247번을 합시다. 247번 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애의 근은 알파 베타래. 그럼 차근차근 써주시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겠지. 근데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거의 근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한 덩어리로 보셔야죠. 한 덩어리로. 전 안 헷갈리려고 그래서 괄호를 쓰는 거예요. 덩어리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몇이야? A죠. 맞니? 그 다음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지. 이거는 좀 센스 있는 애가 있으면요 마이너스 B 대신 누구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써도 되죠. B에다 음수 붙이는 거니까. 맞니? 그럼 이거 풀어주면요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돼요? 그 다음 얘는 A 대신에 누구 써요?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괜찮아요? 괜찮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넘겼을 때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1이죠. 그러면 A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괜찮니? 그 다음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이렇게 지워지죠. 맞아요? 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었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사라지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의 알파 베타가 0이야. 그럼 알파 베타 몇이야? 0이지. B0,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기교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